자, 이어서 여러분들 예고해 드린 대로 여론조사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갤럽 조사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됐습니까? 없습니까? 예. 네, 왜 없습니까? 이게 이제 설 연휴라서 네, 쉴 때 확실히 쉬는 것 같더라고요. 2주 쉬는군요. 갤럽이 예. 네, 쉬고 있다. 갤럽 조사는 쉬었다. 대신 이제 어제 네. 그 요게 나왔습니다. 네. 전국 지표 조사가 나왔는데요. MBS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전국 지표 조사를 그러면 어제 예, 나왔던 예. 조사를 한번 살펴보고 흐름을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국 지표 조사. 요 조사는 네. 이렇게 되는데요. 2월 3일부터 5일까지 조사를 하는데 조사 기관이 네 군데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캐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리서치이고요. 네. 이것도 갤럽하고 마찬가지로 의뢰처가 없는 자체 조사입니다. 그래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 오늘 나오는 모든 조사는 중앙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 속보를 좀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이제 발언이 또 전해지고 있어요.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 당당하려고 한다. 국민에게 늘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 속보로 지금 일보로 지금 들어와 있는 소식인데요. 글쎄요. 속보로 들어와 있는 윤석열의 목소리인데 아마 이게 지금 면회를 마치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윤상현, 김민전 면회 이후에 전해진 얘기인지 윤석열을 피고인을 또 누가 만나서 오늘 말고 뭐 그 전에 만나서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참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이다. 아니 그런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내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뭐 대왕고려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예. 뭐 거의 그냥 대국민 사기극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이다. 당당하려고 한다. 당당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이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국민에 늘 감사한다. 역시 극우를 향한 시그널. 나를 계속 지켜달라.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속보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MBS 조사 다시 한번 보죠. 예. MBS 조사 가보겠습니다. 네. MBS 조사는 이 1번 문항이 탄핵에 대한 의견입니다. 탄핵. 예. 예.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느냐라고 해서 파면해야 된다, 복귀시켜야 된다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네.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된다. 헌재가 인용을 해서 파면해야 된다. 네.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55%입니다. 55%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된다. 예, 그리고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된다. 이게 15%포인트 격차인데 네. 지난 1월 4주에는 이 격차가 19였습니다. 57대 38. 근데 지금 4%포인트 더 좁혀져서 격차가 이제 15%포인트입니다. 그래요. 예. 아직도 파면 여론이 더 파면이 우세합니다. 과반이다. 이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예. 자, 근데 뭐 이게 사실은 정치적 성향, 내가 지지하는 그 층에 대해서 뭐 결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또 올라간 모습도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중도층 아니겠습니까? 중도층. 예.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론이 많이 또 높아요. 64입니다. 64예요. 중도층의 탄핵 찬성론이. 55가 전체가 탄핵을 해라라는 게 55인데 네. 중도에서 64예요. 이게 굉장히 두툼합니다. 중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수에서도 21이니까 적지 않은데 네. 중도에서 64라는 거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는 직무가 정지된 그 윤석열 정부 처음 들어설 때부터 이 중도 성향이신 분들의 어떤 의견 분포가요. 네. 이렇게 6대 한 3, 그러니까 6.5대 3.5 정도로 해서 이와 같이 보수와는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만 보시면은 진보 중에 89가 탄핵해라. 네. 중도 중에 64가 탄핵해라라고 하니까 여기 이렇게는 이제 과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보수 중에서는 76이 탄핵하지 말고 복귀시켜라라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나뉘어요. 중도하고 진보는 네. 좀 같은 방향으로, 진보가 더 이제 쏠림 현상은 강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보수는 이제 다른, 항상 이번 정부 들어서는 좀 다른 분포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도 그랬었고요. 후쿠시마와 네. 관련된 후쿠시마 이제 오염수 문제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그 의료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중도가 의료 개혁 자체는 좀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저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 정부가 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중도가 좀 거기서 불안감을 많이 나타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 2, 3년 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현안에 대해서 중도는 지금 진보 성향이신 분들의 분포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 중도층이 예. 두텁게 이렇게 64%나 예, 이거 탄핵 찬성한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다. 예. 주목해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보시면은 그 무당층을 보시면요. 무당층. 보시면은 중도 성향 신분들이 한 312분 되셨는데 네. 무당층은 155명이니까 절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무당층은 내가 이제 당 지지한 당이 없다는 그렇죠. 거죠. 없거나 그 무당이 아니죠. 모르겠다. 예. 역술인 무당이 아니죠. 뭐 무당은 아니고요. 없을무에 없을 예, 거죠. 당이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경우에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그러면 중도이지만 어느 정당을 지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지금 무당이신 분들은 무당층이신 분들은 무당층에 포함되시는 무당층, 분들은 예. 55%가 또 탄핵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하. 즉 중도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관여도가 더 떨어지거나 내지는 관심자층, 무관심층일 수도 있는 이 무당층에서 네. 55%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거는 딱 무당층의 비율이 전체 비율,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와 같은 흐름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 대한민국에 정말 관심이 많이 없는 분들,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생계라든지 아니면 문화 활동이 더 중요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지금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과반이다라는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과반이다. 탄핵 인용 파면, 이거는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의 이제 대응에 대한 윤석열의 이제 모습, 예. 윤석열 피청구인의 대응, 피고인의 대응, 여기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탄핵 심판 예. 과정에서. 맞습니다. 어떻게 긍정적인 나왔습니까? 평가가 38이고요. 부정 예. 평가가 56입니다. 이 경우에도 꽤 차이가 좀 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한 18% 격차로 부정 평가가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중도 성향이신 분들의 부정 평가가 67입니다. 아하. 부정 평가. 즉 지금 보시면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방금 윤석열 대통령 무슨 어떤 대국민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그런 류의 메시지들이 예. 사실은 요렇게 보수 성향이신 분들을 굉장히 좀 강고하게 어떤 그 확신을 줄 수도 있고 물론 그 확신의 그 함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주는 반면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라든지 중도 성향이신 분들한테는 이게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거는 분명해요. 지금 27대 67입니다. 27대 67. 예. 굉장히 격차가 크죠. 중도 그렇네요. 성향이신 분들 이거는. 중에서. 그리고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한 4분의 1. 그러니까 24%가 지금 빠져나가서 부정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제가 느낄 때에 점점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 평가하는 요 분들 그러니까 325명 중에 73%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체 중에서는 상당히 작은 비율이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 이제 1000명, 지금 1005명인데요. 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땐 325명 중에 0.73이니까 약 한 237명, 한 전 국민의 한 4분의 1 정도가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긍정, 요 분들이 그거보다는 좀 높겠지만 사실은 보수 성향이시면서 긍정 평가하는 국민의 전 국민으로 따졌을 때 베이스의 한 4분의 1. 요 분들이 사실은 조금 뭐랄까, 그 서부지법에 대한 그 폭동, 그 침탈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아까 윤석열의 발언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윤상현, 김민전 두 사람이 면회를
하고 나서 윤석열이 또 목소리를 뭐 전하고 있어요. 전화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윤석열이 좌파가 강력하게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다. 좌파 카르텔 형성돼 있다. 우리는 모래알돼서는 안 된다. 뭐 뭉치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뭉쳐서 나를 지켜달라 이 얘기를 또 했다라는 겁니다. 카르텔이라고 하면 몇몇 그 이권 집단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네. 뭉쳐서 다수의 어떤 뭐 국민들께 폐해를 끼치는 거 그리고 그 뭐 착취를 한다든지 이런 건데요. 근데 사실 이 여론 분포를 보면 네. 그러면 부정평가 56에 이런 것들 예. 또 탄핵을 해야 된다가 55면 국민 다수가 예. 그러면 카르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건 카르텔이 아니고 민심이라고 봐야죠. 조금 그렇네요.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너무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뭐 지나치게 아무데나 좀 갖다 붙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르텔 피로도가 있어요. 카르텔 해봤자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예. 국민들 볼 때. 왜냐하면 이렇게 따지면은 네. 다수의 다수. 지금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과정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들이 뭐가 문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여기 보면 신뢰한다가 50입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도 적지 않게 많죠. 43이면. 하지만 신뢰한다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를 신뢰하는 분들이 절반 정도 되는데 이거를 카르텔로 할 것이냐, 카르텔이라고 할 것이냐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총선에서도 민심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대선도 사실 보면은 0.73% 차이였어요. 예. 정말 미세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말은 뭐냐면 윤석열을 반대하는 윤석열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그 정도 거의 비슷하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총선 민심에 대해 192석이라는 민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 카르텔 예. 잘못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고하게 카르텔 형성하고 있다 이 인식이고 예. 그게 또 맞닿는 게 부정선거 주장이고 예.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 이런 부정선거 주장을 끝까지 윤석열은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여기를 하나 더 보시면은 이거는 요거구나. 예. 네. 어디 거로 보여드리느냐? 어디 겁니까? 어디 거냐? 제가 네. 자, 공정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정. 네. 공정. 공정 펜앤마이크. 펜앤마이크가 의뢰해서 펜앤마이크. 여러서 공정이 예. 2131 조사를 했습니다. 네. 요 조사는 무선 ARS 무선 RDD 100% ARS 조사인데요. ARS 조사예요. 예, 요거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설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문지. 예. 펜앤마이크가 의뢰한 조사. 자, 여기 뭐 설문지. 연령, 지역, 성별 넘어가고요. 정당 네. 지지도 넘어가고 문영배 재판관 SNS 게시물 삭제. 문영배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밀한 관계임이 드러나고 자신이 SNS 계정에 작성했던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네. 떴다 됐다면 삭제하지 말았어야 했다. 삭제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 그 다음 문항 이민선 재판관 임용 당시 논란인지 네. 이민선 헌법재판관이 주식 과다 보유와 근무 시간 중 주식 거래 의혹 등으로 헌법재판관 임용 시 부적격 논란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1번 모르고 있었다면 2번 정정미 재판관 주적 질문에 대한 답변.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작년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의 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니까 부적절한. 민주당과 우리법 연구회 카르텔 주장. 국민의힘에서는 카르텔 나오네요. 예, 헌법재판소의 불공정 재판 배후에 민주당과 우리법 연구회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자, 내문항이 물어봤어요. 예. 이와 같이 헌법재판관에 관련된 질문이 개인을 묻고 있죠. 질문이 후덜덜하네요, 진짜. 예, 개인을 예. 쭉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보면은 네. 만약에 이게 이민선 재판관 주식 보도가에서 임용 시 부적격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논란이라고 한다면 부적격되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용이 됐다라는 건데 그러면 부적격 논란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그러면 이게 네. 논란에서 그치고 이게 문제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 없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친밀한 관계 이미 드러나고 네. 라고 해서 이제 확정적인 표현을 썼는데 예. 이거 좀 질문이 어떻습니까? 부 대표님이 판단해 만약에 주시기에. 저라면은 네. 좀
요런 게 꼭 문제가 돼서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예. 여기에서 이제 문영표 재판관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와의 그 사법 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친밀한 관계임을 주장하는 편도 있으나 그렇지 않고 이래저래 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네. 어떤 공정성에 문제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양쪽을 물어야 되는 게 맞겠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 문항을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가령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좀 불편해할 문항이 세 문항 들어간다 그러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불편할 문항,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좋아할 만한 이슈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수로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네.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예. 질문을 통해서 어떤 결과 나왔을까? 그렇죠. 이렇게 봐야겠죠. 해서 결과를 예. 냈는데 제가 여기서 예. 그 결과에 대해서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선관위 서버 점검 필요성 이런 이런 거 다 물어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예. 야, 이거 기술 들어왔네. 기술 들어왔어.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과연 그러면은 이렇게 문항을 많이 넣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 51, 지지 않는다 47.8로서 오차범위 이내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예,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물론 이렇게 또 조사하는 것도 하나의 예. 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로서는 좀 아쉽다. 맨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지지도를? 보통 이제 그렇게 앞쪽에 많이 물어보지 않나요? 앞쪽에 물어본다든지 하죠. 근데 지금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중요하니까 앞에 넣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지지도라든지 평가 문항하고 이렇게 또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네. 그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감안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아하. 자, 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와 같이 대통령 지지도는 이렇게 50입니다.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보니까 지지한다가 더 많이 나온 예. 더 이제 올라갔어요. 그 1월 27일 조사보다 4% 포인트 정도 더 올라갔어요. 예. 대통령 그래요. 지지도가 지금은 이제 보수 성향자들이 요새 조사들이 진보 보수를 또 조사를 이 문항을 넣지 않고 있어서요. 네. 보수 성향자가 더 잡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이 안 조사 넣고 같은 있구나. 경우에. 그런데 여튼간에 저희가 이제 이 조사와 관련해서 보수 성향 진보 보수를 넣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선거 여론조사 규정은 아닙니다. 네. 안 넣어도 됩니다. 안 넣어도 되긴 해요. 루이스님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뭐 하는겨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면 예. 윤석열 지지도 물어보는 그 순서나 이런 것도 예. 상관없어요. 앞에 물어보든 중간에 물어보든. 뒤에 예. 물어보든. 그것도 규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지금 넣어도 네. 이렇게 공표가 되는 건데요. 이와 같이 그 지지한다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제가 봤을 땐 지지한다는 응답이 꽤 잡히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니까 괜히 과반이 지지하는 것처럼. 문항을 좀 더 예. 기계적인 공정성을 갖추지 그랬느냐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조사들이 요새 공정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도 또 등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ARS다 보니까 글쎄요. ARS에 대한 지난번에 우리 김봉신 부대표의 설명을 듣고 ARS 조사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합하고 어쨌든 열심히 응답하는 층의 목소리가 많이 잡힐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예. 조사의 공정조사가 이와 같이 정당 지도가 국민의힘이 49.3, 오. 더불어민주당이 37.1이라고 나왔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흐름이 좀 많이 다르죠. 이게 10% 포인트 이상 격차인데 예. 전국 지표 조사가 상당히 그 읍면에 사시는 분들까지 다 싹싹 이게 네. 찾아가지고 조사하는 그런 류의 조사인데요. 이 조사 전국 지표 조사 전화 면접에서는 별로 아주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와 같이 10% 포인트 이상이나 낮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은 대등하죠. 이렇게 보시면
국민의힘이 39. 이것도 더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긴 많이 했지만 나오고 이거는 이제 있어요. 오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보셔야 될 텐데요. 이렇게는 네. 37대 39. 그러니까 민주당이 37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전화 면접에서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밑에 바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 무당층입니다. 어. 지정당이 없다라는 14%까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당으로 몰리고 있죠. 네. 요 현상은 그러니까 ARS가 아니고 전화 면접 조사라도 일단은 비슷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ARS 조사인 그 곳에서는 뭡니까? 국민의힘이 훨씬 더 뭐 10%포인트 이상 더 나왔다고 한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한번 비교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뭡니까? 줄고 있지만 네. 줄어들고 있지만 지정당이 없다라는 게 20% 가까이 또 10몇 % 나타나는 건 또 이상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대표성 있게 본다면 이 두 정당이 지금은 비슷한 추세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고요. ARS 조사는 그러면 아예 그냥 다 필요 없느냐? 네. 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같은 경우에 ARS 조사는 가령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렇게 양쪽에 어떤 그 물병을 이렇게 담았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항아리에 두 항아리에 물병이 있고 네. 막 바글바글 끓고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밑에는 좀 약간 좀 차가운 심층적인 어떤 그 여론들이 밑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은 ARS는 위를 이렇게 싹 뜨는 거예요. 이렇게 위를 이렇게 싹 뜨는 겁니다. 떠낸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이 밑에까지 보시면은 여기 무당층도 좀 있고 이와 같이 분포가 되는데 위만 싹 뜨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겠다. 무당층 없어요. 없어지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 대답해요. 지지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네. 중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받고 아하하하. 그냥 바로바로 받아주는 그런 분들이 위에서 그냥 바로 아. 응답을 해버리면 밑에까지 올 기회가 없습니다. 음. 여론조사는 선착순으로 해서 1000명 다 참여 문 네. 닫아요. 문 닫으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보다 그 대표성 있게 대표성이라고 하는 거는 관여도가 좀 일부 낮다 하더라도 그 국민분들까지도 기회가 되는 조사라고 한다면 전화 면접이 좀 더 대표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 모두 다 인정을 하니 그걸 통해서 그래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머니어님이 이런 댓글도 의견도 주셨어요. 내란 수계를 왜 여론조사하는지 이해 불가하다. 이런 말씀. 내란 수계. 그렇습니다. 예. 지금 헌재 탄핵 심판.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왜 여론조사하나? 그렇습니다. 예. 한국갤럽이라든지 뭐 안 전국집회조사라든지 하잖아요. 이런 쪽에서는 아예 하지를 않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일부 언론에서 네. 그 지난 예전에 그러니까 12월에 마지막 한국갤럽 조사에서 11% 나왔습니다. 대통령 그 긍정 평가가 그거를 보통 우리가 지지도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거하고 헷갈릴까봐 사실은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는 네. 굳이 이거를 다시 뭐 평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면 직무가 정지돼 있으니까 그 지지하느냐 마느냐를 네. 굳이 이 설문을 해서 시청자들께 혼동을 아. 유발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그러니까요.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라고 설문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근데 의도가 좀 이제 다분하다 그렇게 느껴진다.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예. 제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요. 더불어민주당이 2%포인트라도 적게 나왔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는 오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네. 지금 같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리고 약간 두 당 모두 약간씩 더 몰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지자들이 좀 더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을 더 띄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야 그래도 2%포인트 국민의힘이 더 많이 잡혔네. 이러면은 뭡니까 이제 조기 대선이 만약에 된다면 네. 국민의힘이 더 우세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참 황당하게도요. 이거를 보시면 제가 이거를 보면서 참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뭡니까? 대통령 적합도예요. 다자 적합도. 아, 이 MBS 조사죠? 그렇죠. 네. 누가 이재명 가장 대표가 적합하냐? 지난 조사보다 예. 4%포인트 많아졌어요. 응답이.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예. 국민의힘이 좀 높아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탄핵 인용 여론 있지 않습니까? 네. 탄핵 인용 여론이 여기서 보시면 격차가 좀 2%포인트 줄었죠. 줄었잖아요. 예. 탄핵 인용 파면에 대해서 줄었는데 네. 그런데 황당하게 대표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적합도는 4%포인트 늘었습니다. 이거를 무엇이라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렇네요. 이게 늘었다. 이재명은 늘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키는 어쩌면 여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여기 보시면 이제 안철수는 이제 고정표라고 보고 이준석이요. 이준석은 고정이고 안철수까지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동연 지사는 각각 2% 나왔고요. 여기 네. 유승민 전 의원이 1%, 예. 김경수 전 지사가 1% 나왔는데요. 요렇게 보시면 이 구성이요. 김문수 장관이 2% 줄었죠. 오세훈 2% 늘고 네. 홍준표는 그대로, 한동훈은 그대로입니다. 예. 요 과정을 한번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보수 성향자분들이 확 늘었다가 잠깐 잠잠해지면서 뒤늦게 여론조사 적극성을 띠고 있는 보수 성향자들은 네. 약간 중도성 보수 성향자일 수가 있다. 음. 왜냐? 김문수는 줄고 이재명 대표는 늘고, 네. 그렇죠? 아하. 오세훈이 살짝 좋아지고. 요 흐름은 무엇이냐는 거죠. 예, 그래요. 여기서 조금 더 보시면 이재명 예, 호감도를 보시겠습니다. 호감도예요. 호감도. 예. 예, 보시면은 김문수는 그대로죠. 음. 예, 이재명 대표는 그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가 어. 늘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것도 역시 아니 그러면 탄핵 인용해서 파면하라가 줄고 2%포인트 줄고 그리고 기각해야 된다. 직무에 복귀시켜야 된다가 2% 늘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약간 늘고 이게 맞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빠져야 돼요. 여기서 30% 초반으로 빠져야 돼요. 근데 지금 30% 후반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본다면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럼 현실적으로 중도 성향 보수 중도에 가까운 중도 보수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 즉 오세훈,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그 누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굉장히 징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책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이른바 중도 보수층에서는 눈여겨보고 있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한 이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호감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정당은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당과 정치인은 네. 내가 프로스펙스 사느냐, 뉴발란스 사느냐, 아디다스 사느냐 요거하고 달라요. 나 이거 르카프 살래라고 했을 때는 네. 그때의 호감도 선호도는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요거하고 정당이나 후보를 선택하는 거는 비호감이 더 많은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40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40. 호감도 40이 네.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수치다. 음. 큰 정당이 큰 선거를 이길 때 예. 호감도가 40은 나와줘야 된다. 그래요. 지금 이거 한번 보십시오. 40에 가까운 사람 누구냐? 이재명 대표네요. 이재명이죠. 37. 네. 오세훈 27입니다. 10%포인트 격차예요. 그렇네요. 호감도의 김문수 뭐 이분은 26이니까 그거보다 오세훈하고 비슷하지만 또 약간 차이가. 맞아요. 그리고 홍준표 더 떨어집니다. 어허. 한동훈 더 떨어져요. 그렇네요. 자, 요 결과를 보시면 네. 과연 이재명의 비호감 정서 때문에 선거를 할 수 있다 없다라는 이 주장이 약간 좀 뭐랄까 마케팅이라면 이게 그게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에서 브랜드 선택에 있어서는 그게 맞는 주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호감도를 따져야 되는 정치 캠페인, 선거 캠페인에서는 그 주장은 요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해야 된다. 왜냐? 다른 후보들은 더 심하다. 그렇네요. 예, 다른 후보들은 더 더 심하다. 더 심하다. 정치에서 비호감도 사실은 뭐 비호감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들은 뭐 그 후보가 싫고 그 정치에 싫으면 비호감이야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는 것이고 당연하죠. 그런 사람들 뭐 지난번 대선도 보셨겠지만은 거의 진보 보수 쪽 양극단으로 나눠져서 정말 1대1 싸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후보를 내가 지지 안 하면은 뭐 비호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 말 그런 뭐 언론의 보도 이거 가지고 일일비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 호감도 조사에서 누가 40을 가져가느냐 이 싸움 누가 거기에 제일 와닿아 있고 지금 그 앞에 가 있느냐 이재명 대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네. 지금 실질적으로 다자에서도 그렇고요. 네. 지금 이렇게 개인별 호감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중도를 한번 보세요. 중도에서 39죠. 자, 이재명 대표 전체 호감이 37인데 중도에서 39예요. 별 차이 없죠. 그렇네요. 별 차이 없죠. 나머지들 보십시오. 김문수 이분은 네. 중도에서 지금 전체가 26인데 중도에서 18이에요. 18. 이렇게 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도 확장력에서 과연 이게 되나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오세훈이냐 김문수냐 따졌을 때 중도 확장력으로 따지면 오세훈이 더 낫다라는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홍준표도 마찬가지, 한동훈도 마찬가지. 예. 이렇게 더 높은 비율로 중도에서는 호감도를 얻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아하. 예. 요거를 한번 꼭 보셔야 되고요. 예. 요게 또 중요합니다. 자, 차기 대선 대통령 선거에 대한 다음 의견 중 어디에도 공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네. 정권 교체가 50, 정권 재창출이 40일이에요. 9%포인트. 그러니까 한 대략 한 10%포인트 격차 난다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네. 이거가 이기기 어렵죠. 왜냐하면 재창출을 얘기하는 네. 여당에서 선거를 크게 이기려면 이게 대등해야 돼요. 이게 전화 면접에서 대등하게 나와야 돼요. 그렇네요. 요거와 관련해서 아니 그러면 왜 75대 25 안 나오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하. 그렇게는 안 나오고요. 보통 선거에서는 요 정도 좀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서 하나를 더 보여드린다면요. 요 한국갤럽의 지난 1월 4주 뭐 비슷한 한국갤럽의 마지막 조사입니다. 네. 이 조사는 1월 21일부터 23일 의뢰처 없이 한국갤럽의 자체 요소로 조사했고요. 한국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했습니다. 요 조사를 보시면은 다 바로 이거를 보시면은 금방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를 보실 수 있느냐? 자, 어디 갔느냐? 예. 아, 지금 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원로 가수 트로트 가수 송대관 씨가 별세했다는 소식도 어이쿠. 지금 들어왔습니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별세를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네요. 아이고 가슴 아픈 일이네요. 예. 향년 78세 나이로 별세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명복을 빌고 좋은 곡 하시길 네. 예, 빌겠습니다. 속보를 전해드렸고요. 예, 자 네. 이거 한번 보시죠. 총선 우리 저기 작년 이맘때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총선에서도 이걸 보시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마지막에 9%포인트 격차 났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거 뭡니까 이게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더 높은 비율이었죠? 이때도 그렇게 큰 차이, 뭐 10% 언저리, 예, 언저리였죠. 네, 그렇게 차이가 났던 거네요.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때 차이가 났죠. 전체 표차에서는 5%포인트 격차 났다고 하지만 의석차로서는 상당히 큰 차로 네. 야당이 많이 당선됐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지금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되느냐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되느냐 네. 라는 전국 지표의 요 조사에서 9%포인트 격차가 났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갤럽 결과하고 비교하시면 지금 이 갤럽 결과에서도 이거 꾸준히 이렇게 나왔었던 거가 네. 그대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음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1월 4주 갤럽 결과에서 지금 뭐가 나왔느냐? 여기죠. 40대 50 역시 비슷하게 나왔어요. 10%포인트 격차가 납니다. 야권 지금 이번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그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이와 같이 높은 비율입니다. 밑에 네. 한번 보시죠. 중도에서 60이에요. 중도에서 60입니다.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비율입니다. 한번 보신다면 네. 지금 27대 60입니다. 이 정도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중도 표심을 무시하고 그렇네요. 또 이거를 무시하고는 이게 조기 대선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고 그리고 비상계엄을 했던 그 사태에 대해서 단절하는 역사 인식을 하지 않고서는 그렇지 못하면 중도 표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 흐름은 우리는 작년에 이와 같이 그대로 봤던 거를 또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 개연성이 충분하다.
네. 예, 요렇게 한번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요 흐름을 그대로 또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뭐 국민의힘에 하는 모습을 보면은 중도층이 지지를 하거나 중도층이 박수를 보니까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뭐 뭉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 그런 메시지가 이게 중도 확장력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단히 있다고 볼 수 없고요. 오히려 보수가 굉장히 소외되고 오히려 포위가 될 수가 있는데요. 포위가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보수 성향 신분들은 답답하니까 그런 폭력 행위가 나타날 때에도 네. 거기 막 두둔을 한다든지 뭐 헌재도 뭐 무슨 극단적인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휩쓸어 버린다. 전 네. 굉장히 이걸 보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좀 이런 얘기를 좀 안 들어야 되는데 좀 겁이 나더라고요. 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좀 미래를 좀 같이 고민을 하시고 그런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단호하게 네. 예, 이렇게 좀 막으셔야 대한민국이 유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론에는 이미 나왔다. 여론에는 이런 여론을 카르텔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민 많은 분들이 네. 다수가 카르텔이라는 건데. 여론은 지금 분명하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맞습니다. 여론은 판단을 다 이제 내리고 있고 지금 이런 모습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지지율 올라간다 하고 있지만은 중도를 바라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은 착각에 빠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 아직 뭐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 윤석열이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국민들이 볼 때는 같은 윤석열 같은 당이구나. 예. 같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클 것 같다. 그러니까 탈당도 아직 탈당이나 출당도 안 됐죠. 예. 안 됐죠. 그게 이게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상 이 흐름은 네. 국민의힘 전체가 이게 원래 그냥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충 이제 대선이 다가오는 그 경우에는 순장조는 남고 나머지 거리두기를 하게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순장조가 굉장히 많아지는 순장조. 다 줄 섰어요. 면회 간다는 사람이 28명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을 조금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정계 개편도 나중에는 예. 될 확률이 없지 않아 있다. 아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서요. 네. 이게 조기 대선이 된다면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흔히 말씀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흔히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 표에다가 그러니까 저기 지지도 이 32에다가 이렇게 더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원식 2%, 김동연 2%, 여기 김경수 1%까지 5를 더하면 37이고 나머지 이렇게 더하면 뭐고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되게 약간 그렇게 기계적으로 더하는 게 국민의힘의 지금 지지세들이 이렇게 여러 인물들한테 분산되어 있는 게 그러면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고 조기 대선이 됐다. 그러면 다 함께 우리 모여 라고 해서 구심력이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약간 그거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요거를 한번 보시죠. 이거 두 가지를 비교를 한번 네. 해보시겠습니다. 이 조사는 KPI 뉴스가 리서치 뷰에 의뢰를 해서요. 2일, 3일 조사했습니다. 무선 ARS 조사입니다. RDD 네. 조사인데요. 요렇게 한번 볼게요. 양자 대결을 여기서 붙였거든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ARS 조사인데 ARS 조사에서도 이재명 53, 51 이재명 대표가 다 우세한 걸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양자 대결인데 자 이재명 대표가 우세하다. 그러니까 고개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 ARS에서도 이런 결과가 있구나라고 아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요. 김문수 34.7, 오세훈 31.8, 홍준표 30.6, 네. 한동훈 24.1, 24.2. 그런데요. 누가 제일 강합니까? 김문수잖아요. 김문수가 강해요. 김문수가 제일 강하죠. 네. 자, 이러면 관여도 높은 당원 내지 지지자 중심으로 해서 공천을 받는다라고 하면 김문수 장관이 공천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것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죠? 그렇죠? 34.7, 이렇게 31.8, 30.6, 24.2니까. 네. 그런데 요 조사는
다른 조사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1월 31일, 2월 1일 조사한 내용입니다. 무선 전화 면접이고요. 가상번호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자, 아유, 맞네요.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홍준표 47대 39. 격차가 꽤 나죠. 이재명, 한동훈의 47대 34. 네. 격차가 있습니다. 이거 5점이 밖이에요. 이거 전화 면접입니다. 네.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이긴다, 우세한다가 됩니다. 오세훈만이 47대 43으로 5점 이내로 들어와 있고요. 예. 자, 여기서 김문수 50대 37이에요. 자, 자,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김문수가 제일 약해요. 그래요. 이것도 참 눈여겨봐야 될 제일까지는 부분이네요. 아니고 네. 그 오세훈보다 약해요. 37 나왔습니다. 근데 격차가 지금 여기서 보면 13% 포인트 격차죠. 네. 오세훈은 4% 포인트 격차니까 확 줄죠. 음. 많이 달라집니다. 네. 지금 한동훈이 34니까 김문수보다는 3 적다고는 하죠. 아하. 하지만 그 격차로 따지면 비슷해요. 47대 34로 이재명 대표가 우세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홍준표 37, 39 나왔으니까 이 경우에는 8%. 홍준표가 예. 나쁘지가 않죠. 아하. 이 얘기는 한동훈만 빼고는 이 지금 누구냐 김문수 장관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전화 면접에서. 그러면 ARS에서는 김문수가 그나마 김문수 제일 잘 장관이 나와요? 이재명 대표에게 예. 대항한다고 하면 물론 여기서도 거의 이 정도면 거의 20% 가까이 격차니까 굉장히 많이 지고는 있지만 나머지 인물들에 비해서는 낫다, 더 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지만 네. 전화 면접에서는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요이 땅 외려오니까 자 이제 시작. 예, 이제 뭐 시작했을 때 네. 시작 출발점에 딱 섰을 때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이 뭉쳤을 때의 시너지보다는 이탈이 더 많을 수 있다. 왜? ARS와 전화 면접을 비교해 보니 다르다고. 김문수와 오세훈의 아. 지지세가 다르다라는 건 관여도와 네. 이념 성향에 따른 아. 이게 응답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빠지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전략적인 투표 행동을 하시기보다는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ARS나 전화 면접에서 좀 공이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짧은 2개월의 캠페인에서는 네. 유리하다. 거의. 제가 지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하여간에 국민의힘 주자들이 그 경선을 했다고 해서 구심력을 발휘하기보단 일부 원심력으로 빠져나간다. 아하. 컨벤션 효과보다는 네. 그러면 1+1이 2.5가 아니고 네. 1.5가 될 가능성이 아하.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전화 면접 조사가 오히려 더 심층적으로 여론을 더 반영한다고 봤을 때 오세훈이 만약에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반발한 김문수 지지자들이 화학적인 결합을 안 할 것이고 뭐 김문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른바 이제 중도층이 또 빠져나가면서 또 중도 보수가 또 분열되면서 구심력이 안 생길 것이다. 보수가 뭉치고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저 이렇게 데이터 가지고 한참. 이거 데이터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재명의 이 확고한 1위 자리는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영향력은 계속 발휘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기 대선 가능성, 후보들의 상황들 또 앞으로의 이 수치로 봐서 앞으로의 이재명 또 후보의 전망까지 하나하나 이재명 대표의 전망까지 짚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머니언님께서 슈퍼챗으로 응원을 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머니언님. 감사합니다. 뭐 이제 국민의힘의 이 경선이 또 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5대5로 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김문수가 강하죠. 강하다고 예. 봅니까?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지금 그 만약에 룰을 똑같이 간다고 치면 룰을 적용해서 경선하면 김문수 장관이 아. 될 가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좀 여론조사 얘기를 참 하기가 요즘에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수치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내 옆에는 내 주위에는 그런 대답할 사람이 없고 그런 목소리가 없는데 왜 이런 결과 나오지 않는 그런 의구심, 그런 또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 결과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ARS 조사의 이 실체, 민낯
뭐 그거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김봉신 부대표와 함께 지난주부터 계속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여론조사 수치 어느 정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거는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오늘 MBS 조사를 보면은 중도층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중대층 목소리는 계속 일관되게 탄핵에 대해서 이건 인용돼야 된다. 그 윤석열 자세, 윤석열 대응 잘못됐다. 이렇게 한결같이 10명 중에 한 6, 7명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봉신 부대표 말씀 잘 들었고요. 자, 뭐 다음 주, 다다음 주는 또 개인적인 일로 예, 아들 예. 때문에 예. 다녀오신다 해가지고요. 2주 쉬고 2주 뒤에 3주 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